결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를 한 행위자는 의도한 범죄의 기수범이 되고, 결과와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는 행위를 한 행위자는 그 죄의 미수범 또는 무죄가 된다. 원인이 분명하고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결과가 이미 발생했다는 거고요. 의도한 범죄, 그럼 당연히 기수범이 되겠죠? 이런 거 뭘 물어보는 거죠, 이런 거는? 이런 문제 좀 당황스럽네. 결과와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는 행위란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뭐 죄를 물을 수 없겠죠. 네. 뭐 무죄이거나, 네. 미수범 되거나. 뭐 이게 미수범이 아니고 무죄만 된다는 건가? 이거는 조금 당연히 맞는 질문 같은데, 이게 뭐가 틀렸는지, 이런 거는 막 틀렸다고 해줘도 뭐가 틀렸는데? 이렇게 모르겠는 문제들도, 지문들도 있죠. 네. 이 지문이 맞는 거야 라고 말을 해줘도 이게 왜 맞는 건지 모르는 그런 지문들 있잖아요. 반대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야 라고 했을 때 어디가 틀린 건데? 이렇게 모를 수도 있죠. 모르는 지문들도 있죠. 이거는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263조 동시보문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 동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263조 동시보문 규정,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 규정 동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이게 그 조문 그 구조 분석을 잘 해놓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문제, 이런 조문 문제들이 하나씩, 이게 지금 문제들이 이렇게 은근히 하나씩 튀어나오죠. 지금 일단 상해하고 폭행죄는 그 형법은 기본적으로 장으로 나눠져 있죠. 장으로 나눠져 있고 그 안에서 죄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상해와 폭행은 한 장에 돼 있고, 이 강간하고 강간치상 요것들은 이 장이 다르게 돼 있죠. 다른 장에 이 적용이 조문돼 있어서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겠죠. 네. 준용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은, 그 장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적용될 리가 없습니다. 이것도 아마 맞을 거예요. 나름 어려운데 이거. 263조 동시보문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아무도 처벌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4번은 틀렸죠. 네. 시간적 차이가 있든 없든, 이거 어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애들이 어떤 친구 하나를 집단 폭행을 해가지고 얘가 장이 파열이 돼가지고 병원으로 실려왔어요. 근데 의사의 과실이 경합이 돼가지고 수술 도중에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의사의 과실, 의사의 과실이 있으니까 의사도 책임져야죠. 이 죽음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그 다음에 애초에 이 아이를 접해가지고 집단 폭행을 해가지고 배를 발로 까이고 해가지고 장파열이 돼가지고 그렇게 만든 그 친구들, 나쁜 친구들, 그 친구들도 죄가 없는 게 아니죠. 그 친구들이 우리가 그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저기 했어도 의사가 제대로 살리면 되잖아. 의사가 수술 똑바로 했으면 사는 건데 왜 의사가 과실이 있다며. 근데 왜 우리한테 그래? 라고 할 수 있나요?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당연히 그게 말이 안 되죠. 보편적인 보편타당한 인류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애초에 그 배를 때려서 장파열을 일으킨 그 학생들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겠죠. 네. 그런 식으로 시간적 차이가 있고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개입을 했다. 네. 그러면 다 책임져야죠. 네. 그 동시범 규정이 그럴 때 적용하는 겁니다. 이런 게 예를 들면 3명이 때렸다. 그러면은 뭐 그거를 녹화를 하지 않는 이상 팔이 부러진 거는 폭행한 A, B, C 중에 A 때문이고, 장이 파열된 거는 B의 오른쪽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장이 파열된 거고, 이렇게 다 그 행위를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범 규정이 있는 거죠. 네. 아까 담배를 피고 담배를 했으면 누구 담배 꽁초 때문에 최종적으로 불난 건지는 몰라도 다 원인이 다 제공자이기 때문에 다 각자의 실화죄를 처벌하듯이 마찬가지 논리죠. 너는 주먹으로만 때리고 너는 뒤에서 잡고만 있었고 너는 발깨질만 했고 뭐 주먹질만 했든 발깨질만 했든 너는 주먹질 발깨질 둘 다 했든 얘는 뭐 망치까지 휘둘렀든 어찌 됐든 다 니들이 똑같이 집단 폭행을 했으면은 다 폭행죄로 다 공동정범으로 다 처벌해야죠. 네, 공동정범이 아니면 과실 같은 경우는 아까 각자의 실화죄였지만 그런 식으로 여튼 다 책임은 져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만약 이대로라면은 형사법적으로 큰 구멍이 생기죠. 그러면.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냥 틀린 지문을 내기 위해서 하나는 틀린 지문을 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문제로 내는 거긴 한데,
이런 것들을 곰곰이 읽어보면은 만약에 이 틀린 지문대로 만약에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 존재한다고 하면 현실 사회에 되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거 알고 보면은 되게 그냥 실소가 나오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쉽게 말해서. 문제를 이제 수험생들한테 풀라고 내다 보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 수험생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교수가 아닌 이상해야 예, 당연히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모르는 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문제를 내긴 하는 건데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죠. 11번 볼게요. 자, 형법 19조 독립행위의 경합이란 조문이 있습니다.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원인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네, 미수범으로 처벌한답니다. 네, 형법을 그렇게 들여다봐도 이런 조문이 이렇게 많이 보는 조문이 아니면은 좀 이렇게 낯설죠. 저는 이 조문이 되게 낯설었어요. 이 문제를 접하고 19조를 나중에 찾아봤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상해와 폭행죄는 25장에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 동시범 규정이 있습니다. 독립행위가 경합해서, 네, 여러 집단 폭행을 했다. 네.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공동정범에 의한다. 당연히 다 처벌해야죠. 네. 그럼 누구의 최종적인 가격으로 애가 장파열이 됐는지를 찾아낼 수가 없다. 집단 폭행으로 10명이 한 명을 밟아가지고 막 누구 발인지 보이지도 않아요. 막. 예, 그러면 이거 그 카메라로 녹화를 했어도 못 찾아. 이러면 뭐 아무도 처벌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예, 형사법적 정의에 반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동정범에 의한다. 다만 이걸 강간치상에다가 적용할 수 있겠냐. 강간치상은 완전히 그 장이 달리 규정돼 있고 그 다음 강간치상 그 파트에서 이런 동시범 규정을 적용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좀 상상을 해봤는데 강간치상 이런 것들을 동시범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가? 네, 좀 막 그렇죠. 좀 상상하기 좀 애매하죠. 네, 등 그런 내용이고 폭행치사 2인 이상이 상호의 의사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각자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독립행위 경합이죠. 네. 원인된 행위가 분명하지 않을 때예요. 네. 원인된 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만약 공범관계에 있었다면 이거는 지금 상호의사 연락 없이 이렇게 됐을 때 독립행위 경합이라고 보는 거고 아까 실화죄 있었죠. 각자의 담배꽁초 버리고 우리가 과실로 담배꽁초에 의한 불을 지르자라고 상호의사 이런 연락을 했던 게 아니었죠.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으면 이거는 얄짤없이 공동정범의 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동시범 등 이런 걸 따질 계제가 없다 이거죠. 네. 독립행위 경합 등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좀 옛날 판례죠 조금. 네. 또 은근히 또 옛날 판례도 많이 내요. 네. 근데 옛날 판례만 너무 많이 내가지고 그랬던 거지. 이시에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해서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 아까 얘기했죠. 집단 폭행으로 애를 장파열을 시켰어요. 그 다음 병원으로 실려왔어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경합을 했을 때 의사도 잘못이고 애초에 애를 장파열 시킨 애들도 잘못이고 정범에 의한다. 동시범은 상해 폭행죄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강간치상죄 적용할 수 없다. 예, 이것도 판례가 있네요. 예, 뭐 84년도 판례를 이걸 아는 수험생은 없죠. 네. 하지만 다른 걸 답은 정확히 골라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들을 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애매해서 헷갈리거나 이렇게 이게 이런 규정이 있었나? 막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도 이런 내용들은 이제 골라낼 수 있어야죠. 형법을 이제 공부를 했으면 이제 그런 감을 잡고. 네. 상해행위랑 폭행행위가 경합해서 사망의 경우가 일어나고 공동정범에 의해 처벌할 것이다. 이런 판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네, 뭐 이런 거 아니어도 네. 공동정범에 의해 처벌한다. 2시간 남짓 간격을 두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동시범으로 처벌하면 원심 판단은 옳다. 네, 어쨌든 피해자가 사망했잖아. 다 책임져야지 그러면. 폭행치사죄 동시범. 네. 그러니까 먼저 사람이 두들겨 패고 2시간 뒤에 어떤 사람이 또 두들겨 팼나봐요. 같은 사람이 두들겨 팬 건가? 네, 여튼 뭐 그렇다는 거. 네. 12번으로 갈게요.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네, 또 박스 문제네요. 여기도 박스 문제고. 허위 공문서 작성, 그 행사. 허위 공문서 작성은 권한 있는 공무원이 엉뚱한 공문서 작성했을 때 허위 공문서고